며느리 없이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좀 즐기고 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시댁 식구들은 리조트 연말 파티에 갈 준비로 들떠 있었죠. 8명 무료 초대권에 당첨됐거든요. 문제는 저희 가족이 9명이라는 거였어요. 한 명을 더 데려가려면 추가금 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5만 원 낼게요. 소율이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이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넌 집에서 밀린 집안일이나 해.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새벽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생활비까지 대며 살았어요. 남편이 말아먹은 빚도 제가 갚았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고작 5만 원에 버림받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신나게 놀러간 그 리조트가 대체 누구 거인지, 그리고 그날 밤 화려한 연회장 무대 위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요. 5만 원. 그 5만 원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온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백화점 쇼윈도마다 반짝이는 트리가 세워져 있고 캐럴이 흘러나오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죠.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거리를 터벅터벅 걷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 서지은이에요. 37, 광고회사 과장. 연말 시즌이면 야근이 당연한 직종이죠. 오늘도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앞의 화려한 조명들이 오히려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로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이 보였지만 제 발걸음은 집을 향하면서도 무거워지기만 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텔레비전은 요란하게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파에 드러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 박상훈이었어요. 왔어? 밥 줘. 사업 아이템 구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9 먹은 남자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한다는 소리가 저거였습니다. 사업 아이템이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3년 전에 제 돈으로 시작한 치킨집을 말아먹고 그 빚을 아직도 제가 갚고 있는데 무슨 사업 타령인지. 대답할 힘도 없어서 구두를 벗는데 부엌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오는 거야?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다니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였습니다. 68배 그분은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연말이라 일이 많아서. 핑계는 남편 밥은 누가 챙기고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시아버지 박춘식도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그래, 밥이나 빨리 차려. 배고파 죽겠다. 이 시간까지 식사도 안 하고 제가 오는 걸 기다린다는 게 참. 저는 코트도 제대로 못 벗고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찬물에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등 뒤로 텔레비전 소리와 남편의 하품 소리가 들려왔죠. 참 웃긴 일이에요.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남편이 말아먹은 사업비 갚는 것도 저 시부모님, 생활비 되는 것도 저 딸 소율이, 학원비 내는 것도 전부 다 제 월급에서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굴죠. 더 웃긴 건 따로 있어요. 이 집 남편 이름으로 된 게 아닙니다. 시댁 명의도 아니에요. 바로 제 친정엄마 한영순 여사 명의의 집이에요. 엄마가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는 동안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계속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아버지는 채널만 돌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허리를 숙인 채 혼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창문에 걸린 크리스마스 조명이 보였어요. 깜빡깜빡 예쁘게 빛나고 있었죠. 올해도 저런 거 달아볼 여유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2주 전,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곧 끝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끝이 이 사람들이 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될 줄은요. 며칠 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 미진이 가족을 데리고 왔거든요. 신우이의 남편 기석과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대가족 식사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어요. 불고기에 잡채, 나물은 종류별로 찌개까지 10명 가까이 되는 식구들 밥상을 혼자 차리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언니, 불고기 진짜 맛있다. 역시 손맛이 있어. 신우이가 젓가락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칭찬인가 싶었는데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아, 맞다. 언니, 김치 좀 싸줘. 우리 입맛엔 언니 김치가 딱이거든. 한 통만 챙겨줘.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신우이 남편 기석도 거들었어요. 처남댁 김치가 진짜 맛있긴 해요. 우리 애들도 처남댁 김치만 찾아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봤자 분위기만 이상해지니까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보태셨어요. 그래, 김치 넉넉히 싸줘라. 미진이네는 맞벌이 하느라 반찬 해먹을 시간이 어딨어. 맞벌이요? 저는 외벌이인데요. 속으로 삼켰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지은아, 나 식혜 좀 없나? 밥 먹고 나니까 단계 땡기네. 네, 아버님.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앉아서 밥을 먹은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어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시중 드느라 보냈죠. 식혜를 따르며 문득 8년 전 상견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9, 남편은 31였어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죠. 남편은 이미 시댁에 엄마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는 것까지요. 상견례 날 엄마는 수수한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없이 단정한 정장 하나만 입고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있는 티를 내지 않는 분. 문제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와 엄마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죠. 그래도 호러미 밑에서 컸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 아버지 없이 큰 애들은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사업하신다면서요? 요즘 젊은 것들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드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까지 호럼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 얼굴을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요즘은 혼수도 웬만큼 해줘야 신부가 시집에서 무시 안 당한다더라고요. 우리 상훈이가 장남이니까 체면도 있고. 장남 체면이요? 집도 혼수도 요구하면서 체면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엄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담하게 듣고만 계셨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저 사람들 눈에는 돈 욕심만 보이더라. 엄마, 한쪽 입으로는 호럼이라고 무시하면서 다른 쪽 입으로는 집 사달라, 혼수해달라.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으니까요. 너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결혼은 시켜줄게. 집도 마련해주고. 근데 엄마가 정확히 뭐라는 사람인지는 알릴 필요 없겠다. 네. 저 사람들이 엄마가 리조트 회장인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도 저러는데 더 심해지겠지. 그냥 사업 좀 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알게 둬. 엄마는 그렇게 정체를 숨기셨어요. 잘 알려진 대기업 회장과 달리 리조트 회장은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그냥 돈 좀 있는 사업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엄마도 굳이 바로잡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엄마는 약속대로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집,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아파트가 엄마 명의예요. 무상으로 살게 해주신 거죠. 시누이네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엄마 소유의 집이에요. 두 집 다 월세 한 푼 안 받고 내준 겁니다. 결혼 초에는 생활비 지원도 있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지은아, 고생이 많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우리 며느리 최고야. 사돈도 복 받았지.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게 진심이었을 리 없잖아요. 변화가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이 좁다, 더 큰 데로 이사하고 싶다며 엄마한테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어요. 이미 공짜로 집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더 큰 집으로 옮겨달라는 거였죠.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지은아, 시댁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무상으로 집 2채나 내줬으면 됐지. 더는 안 돼. 그 전화 이후로 시댁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 친정엄마가 돈은 있으면서 너무 인색하다. 쓸 때는 안 쓰고 뭘 그렇게 아끼나 몰라.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죠. 그리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넌 좀 친정에 말 잘해봐라.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지. 제가 뭐라고 하면 넌 친정 편만 드냐고 했고 가만히 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의 식모 취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언니, 김치 다 쌌어? 시누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통에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아, 깍두기도 좀 넣어줘. 우리 애들이 깍두기를 좋아하거든. 알았어. 저는 깍두기까지 담았습니다. 이러다 냉장고가 텅텅 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박장대소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웃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때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정체를 숨기신 거겠죠. 그런데 엄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또 크리스마스 조명이 보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어요. 소율이랑 케이크 자르고 선물 열어보고 행복하게 웃는 그런 크리스마스요. 올해는 가능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대박, 대박, 당첨됐어.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뭐가? 청운 리조트 연말 파티요. 8인 무료 초대권 당첨.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텔 뷔페에 공연까지 공짜래요. 1박 숙박도 무료래요.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진짜? 봄에 갔던 데서 추첨해서 보내주는 거구나. 역시 그때 잘 갔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시설도 좋고 밥도 맛있던데. 공짜로 또 간다니 좋네. 시누이한테도 금방 연락이 갔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신이 나서 떠들었죠. 온 집안이 들떴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청운 리조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거든요. 여보, 그거.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지난 봄에 내가 예약하고 결제했던 거잖아. 그때 나만 빼놓고 당신들끼리 갔던. 맞아요. 올해 봄에 청운 리조트 패키지를 예약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카드로 결제했죠.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좋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꾹 참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아, 넌 회사 바쁘잖아.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어. 우리끼리 다녀올게. 그렇게 저만 빠지고 시댁 식구 8명만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예약한 여행을요. 그때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괜히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요. 그 예약 기록 덕분에 이번 연말 파티 추첨에 당첨된 거였어요. 결국 제 덕인 셈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당첨된 게 중요하지. 이번엔 크리스마스 이브라 더 특별하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어쨌든 당첨은 우리 복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계산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잠깐, 8명이라고? 우리 다 합치면 몇 명이지?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나, 아버지, 상훈이, 지은이, 소율이. 5. 미진이네가 4명이니까. 9이네. 남편이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이용했던 인원만큼만 무료인가 봐요. 1명 추가하면 5만 원 더 내야 한대요. 5만 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치 500만 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5만 원이면 꽤 되네. 그 돈이면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이것저것 하지.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공짜로 가는 건데 굳이 돈을 더 내야 해? 아깝지.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요. 시어머니가 저를 흘낏 보셨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넌 어차피 연말에 회사 바쁘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야근 있을 수 있잖아.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날은 쉴 수도. 에이, 그래도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우리가 소율이는 데려갈 테니까 넌 집안일 하면서 쉬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율이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5만 원 낼게요. 저는 진심으로 애원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크리스마스잖아요. 딸과 함께 케이크 자르고 선물 열어보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네 돈? 친정에서 지원 끊긴 지가 언젠데 무슨 돈이 있어. 상훈이 빚 갚느라 허덕이면서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됐다.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차도 좁아 터지는데 뭘 껴. 9명이 어떻게 다 타. 넌 집에서 밀린 빨래나 해. 그러더니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며느리 없이 우리 가족끼리 마음 편하게 좀 즐기고 오자. 안 그래?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내 편 한 번만 들어줘. 당신 아내잖아. 소율이 엄마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넌 좀 쉬어. 우리가 소율이 잘 데리고 다닐게.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그래, 며느리 빠지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꺼냈는지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시누이네도 일찌감치 와서 준비했죠. 거실이 왁자지껄했어요. 저는 소율이 옷을 입히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엄마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인지 미안함인지 소율이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현관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율이 손을 잡았어요. 소율아, 할머니랑 가자.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줄게. 저는 무릎을 꿇고 소율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에서 아이 특유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소율아, 잘 다녀와.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소율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재촉하는 바람에 소율이는 끌려가듯 현관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세워둔 작은 트리만 깜빡깜빡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작 5만 원. 5만 원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만은 아니었죠. 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없는 게 편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는 거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디선가 캐럴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났어요. 아마 이웃집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나 봐요.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인데 이 집만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서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37 먹은 여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앉아 있는 꼴이라니. 문득 소율이 방 쪽으로 눈이 갔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소율이의 작은 침대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색연필이 흩어져 있고 벽에는 소율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소율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소율이가 아끼는 토끼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챙겨가려다가 깜빡한 모양이었죠. 이 인형 없이 잠을 잘 수 있으려나.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소율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 특유의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소율아. 저는 인형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크리스마스에 혼자 남겨진 걸까요? 딸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바람인가요? 소율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서 제 옷자락을 잡았다 놓던 그 작은 손.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 눈빛.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끌려가듯 나가야 했던 제 딸. 지난 봄에도 그랬어요. 청운 리조트에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예약해놓고 저만 빠졌잖아요. 그때도 서러웠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나서 아침에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죠.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한 번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참았어요. 괜히 싸우면 분위기만 나빠지니까.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가족이 평화로울 거라고, 소율이한테도 좋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딸이랑 케이크 자르고 선물 열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소율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다 놓고 작은 선물이라도 같이 열어보고 싶었어요. 초 불고 소원 빌고 그런 소소한 크리스마스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고작 5만 원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5만 원 때문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없는 게 편하다고 대놓고 말했잖아요. 며느리 없이 우리끼리 편하게 놀자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좋다고. 8년이에요. 8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회사 가서 야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신우이네 김치까지 싸주고 남편이 말아먹은 빚 갚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시부모님 생활비, 소율이 학원비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식모 취급이요. 밥 차려라, 빨래해라, 김치 싸라. 돈 없으면서 뭘 껴. 너 없으면 편해. 참고 참고 또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소율이 아빠 집안이니까. 내가 참으면 평화가 유지되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 딸이랑 생이별을 시켜요? 크리스마스에 고작 5만 원 아끼려고.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뜨겁고 날카롭고 단단한 것.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였죠. 분노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토끼 인형을 소율이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축 처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늘 뭔가 달라져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엄마가 바로 알아챌 텐데. 울었다는 걸,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저는 결국 받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아무리 꾹 눌러도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죠. 딸,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소율이랑 케이크는 켰어? 엄마가 보내준 딸기 케이크 맛있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케이크요. 엄마가 며칠 전에 보내준 케이크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소율이랑 같이 자르려고 아껴뒀는데 그 케이크를 자를 소율이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단번에 눈치챘어요. 역시 엄마였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아채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걔들이 소율이 뺏어갔어. 뭐? 무슨 소리야? 나만 버리고 갔어. 청운 리조트 연말 파티 당첨됐다고. 8명만 공짜래. 나까지 데려가려면 5만 원 더 내야 한다고. 그래서 나만 빼고 갔어. 소율이만 데리고. 말하는 중에도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 혼자 집에 있어, 엄마. 소율이 얼굴도 못 보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잠깐,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어디 갔다고? 청운 리조트? 응. 거기 연말 파티. 엄마 리조트 말하는 거야? 더 비참해졌어요. 제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다른 식구들만 가 있다는 게, 그것들이 지금 엄마 리조트에서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이번 연말 파티 이벤트 말하는 거지?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듣는 엄마의 그런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비서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 비서, 지금 당장 청운 리조트 연말 파티 당첨자 명단 확인해. 서지은 이름으로 된 예약 있는지. 잠시 후 비서의 대답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아. 응, 엄마. 지금 당장 짐 싸서 여기로 와. 엄마 지금 청운 리조트에 있어. 엄마가 거기 있어? 응. 연말 파티 행사 때문에 와 있었어. 지금 바로 택시 타고 와. 알겠지?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응, 알겠어.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걸어둔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가 사준 옷이었어요. 좋은 자리에 입으라고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죠. 시댁에서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어디서 폼을 잡느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어요. 눈은 아직 부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초라하게 웅크린 며느리가 아니라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추운 줄 몰랐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청운 리조트요.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산 쪽으로 달렸어요. 눈 덮인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았어요. 식모 취급 당하면서도 돈 벌어다 바치면서도 모욕당하면서도 참았죠. 가족이니까, 평화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엄마한테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청운 리조트에 도착하니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 입구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눈송이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죠. 어디선가 캐럴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리조트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였죠. 로비로 들어서는데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회장 쪽이었습니다. 대연회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기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큰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어요. 뷔페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늘어서 있었죠. 품격 있는 손님들은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을 금방 찾았어요.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고 계셨어요. 랍스터 위에 스테이크, 그 위에 초밥까지. 음식들이 서로 섞여 소스가 흘렀지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접시가 2개도 모자라 3개째 가져오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양손에 음식을 들고 번갈아 드시고 있었죠. 한 손에는 새우, 다른 손에는 닭다리. 입가에 기름이 번들번들했지만 닦을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껍데기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연거푸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니 마음껏 마시는 모양이었죠. 시누이가 두리번거리더니 뭔가를 가방 쪽으로 슬쩍 밀었어요. 와인병이었습니다. 직원이 볼까봐 숄로 가리고 있었죠. 훔쳐가려는 거였어요. 서방님도 비닐봉지를 들고 디저트 코너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담아가려는 게 분명했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수군거리며 시댁 테이블을 힐끗거렸죠. 그때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이 넓어서 웅성거림에 묻힐 법도 한데 유독 크게 들렸어요. 아, 진짜 언니 없으니까 눈치 안 보이고 밥맛 좋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 치셨어요. 그러게, 지은이 있었으면 또 얼마나 눈치 보며 먹었겠어. 5만 원 아낀 것도 잘한 거예요, 어머니. 그 돈이면 내일 고깃집 가죠, 뭐. 그래, 5만 원이 어디야. 시댁 식구들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요. 제 남편도 같이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 눈치 보이긴 해. 근데 뭐 어때?
우리가 살아주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상훈이 말이 맞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8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벌어다 바친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웃고 있네요. 제가 없어서 편하다고. 우리가 살아줘서 감사해야 한다고. 그때 소율이가 보였어요. 시끄러운 어른들 틈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을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뒤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서지은님이신가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마가 연락을 해두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연회장에서 멀어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봤다는 것도 모른 채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곧 보여줄 테니까.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산과 반짝이는 리조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세워진 대형 트리에는 은은한 조명이 감겨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집에서 편한 옷만 입던 엄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롭고 존재감이 달랐죠. 지은아, 엄마가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한참 후에야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까 연회장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 봤어? 음식 쌓고 와인 훔치고 저 없어서 편하다고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줘서 감사해야 한다고. 엄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접 봤으면 더 확실하겠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엄마, 나 더는 바보처럼 안 살아. 오늘 끝낼 거야. 엄마 힘 좀 빌릴게. 엄마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확실하게 보여주자. 다신 고개도 못 들게.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지은아, 우리는 저들처럼 소란 피우지 않을 거야. 품격 있게 가자. 저들의 천박함이 스스로 드러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들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칠 필요 없어요. 그건 저들 수준이니까요. 엄마가 옷장을 여셨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회장 딸이 이런 꼴로 다니면 안 되지. 엄마가 골라주신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고급 원단, 깔끔한 재단.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옷이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아직 부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비굴하게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엄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이제 좀 내 딸 같네.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지배인님, 저예요. 죄송한데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지배인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연말 파티 당첨자 중에 서지은 이름으로 된 예약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올해 봄 예약 기록으로 당첨되셨더라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예약자가 제 딸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못 오고 다른 분들만 오셨더라고요.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따 연회장에 잠깐 내려갈 건데 제가 인사할 시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말이니까 고객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릴 겸이요. 물론이죠.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봄 예약 당시 결제 내역이랑 실제 이용자 명단 확인 가능할까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나간 후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뭘 확인하려고? 너 이름으로, 너 카드로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정작 너는 안 갔잖아. 기록에 다 남아있을 거야. 엄마가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리조트 전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이 공짜 밥 먹으며 저 뒷담화를 하고 있겠죠. 저들이 공짜로 즐긴 게 전부 네 덕분이라는 증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역시 빈틈이 없으셨어요. 잠시 후 지배인이 서류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올해 4월 23일 서지은 고객님 명의로 예약,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고요. 실제 이용자는 8분입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서류를 받아 확인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제 이름, 제 카드 번호. 그때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죠. 지은아, 넌 회사 바쁘잖아. 우리끼리 다녀올게. 그렇게 제 돈으로 예약한 여행에서 저만 빠졌어요. 그때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괜히 싸우기 싫어서요. 근데 그 참음이 뭘 가져다 줬나요? 오늘 또 버림받았잖아요. 5만 원 때문에. 지은아, 엄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긴장돼? 조금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8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선다는 게 낯설었죠.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오늘 너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당당하게 서 있는 것.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저들이 할 짓이고 너는 그냥 당당하게 서 있으면 돼.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이 데려올 거죠? 당연하지. 그리고 저들에게 보여줄 거야. 누굴 건드린 건지. 엄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손은 따뜻했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진짜로.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뭘, 당연한 건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은 지났으니까요. 이제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저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란히 서 있는 두 여자. 굳은 표정, 단단한 눈빛.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와 숨어 지내는 홀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캐럴 소리,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제가 한창이었죠. 연회장 입구가 보였어요. 거대한 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안에 시댁 식구들이 있어요. 아까 봤죠? 음식 쌓고 와인 훔치고
저 없어서 편하다고 웃던 사람들. 지금쯤 더 취해서 더 추한 꼴을 하고 있겠죠. 엄마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안내해줬어요. 무대 옆에서 연회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들을 찾았어요. 저쪽 구석 테이블,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가 더 쌓여 있었고 남편은 완전히 취한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로 웃고 계셨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소율이가 보였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연회장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혼자 외로워 보였어요. 작은 손으로 포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소율아.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때 무대 위 조명이 바뀌었어요. 음악이 잦아들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뭔가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남편은 닭다리를 뜯다 말고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든 채로요.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최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최자라는 말에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청운그룹의 한영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엄마가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품격 있는 정장.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무대 옆에서 시댁 테이블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거.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어요. 사돈 아니야? 사돈이 왜 회장이라고 나와? 시아버지도 새우를 뜯다 말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닭다리를 든 채 입을 벌리고 굳어 있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전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엄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청운그룹 회장 한영순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올해도 저희 청운 리조트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라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딸을 소개해 드릴까요? 엄마가 손을 들어 제가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정면을 바라보며 엄마 옆에 섰습니다. 제 딸 서지은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댁 테이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와인잔이 기울어져 테이블에 와인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여기 회장이었어?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어요. 그럼 지은이가. 남편의 손에서 닭다리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렀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남편이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신우이도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려던 와인병을 든 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기둥 뒤에서 봤던 사람들, 저 뒷담화하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 5만 원 아꼈다고 좋아하던 사람들, 제가 없으니까 편하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라져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소리 지르거나 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들이 할 짓이니까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시댁 테이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죠. 저 테이블, 아까 와인 가방에 넣던 사람들 아니야? 회장님 딸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근데 왜 저렇게 얼어붙은 거야?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죠.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제 눈빛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밥 차려라, 빨래해라, 김치 싸라. 내가 없으면 편하다. 그 말 다 듣고도 참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 저는 여기 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직원들이 앞서 길을 열어주었죠.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댁 테이블.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입가에 기름기를 냅킨으로 닦고 있었어요. 옷에 튄 소스 자국도 문지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인 새우 껍데기를 급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는 가방 속에 넣었던 와인병을 슬쩍 테이블 위로 꺼내 놓았습니다. 아까 직원 눈 피해가며 챙기던 그 와인병이요. 지금은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것처럼 만지기도 싫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닭다리를 주우려다 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 저 없어서 편하다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벌벌 떨며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테이블 앞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죠.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며 두 손을 비볐어요.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호럼이 어쩌고 하던 사람 맞나 싶었죠. 세상에 몰라 뵀네요. 사돈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는 눈이 없었네요. 호호. 웃음소리가 어찌나 어색한지 듣는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아까까지 돈은 있으면서 인색하다고 했던 입으로 지금 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이 간절했죠.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여기 있어? 아니, 그보다 너가 회장님 딸이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더 심하게 빌붙었겠죠. 더 많은 걸 요구했겠죠. 그러다 또 안 들어주면 뒤에서 욕하고 결국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아버지도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양복 앞서풀 여미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돈.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술이 좀 과해서 예의 없이 굴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굽실굽실 허리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며느리 빠지면 편하다고 했던 사람이요. 새우 껍데기 손에 묻은 줄도 모르고 연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취기가 올라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당신네 집안 대단할 줄 알았어. 나는 진작부터 느꼈다고. 장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넌 집에서 쉬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진작부터 알았다고요? 저를 버리고 갈 때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지금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율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율아 봐. 아빠가 엄마 불렀지?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서 데려온 거야.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뻔뻔함이 진심으로 역겨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손가락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확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남편이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소름 끼치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5만 원이요. 5만 원 아끼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버렸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없는 게 편하니까 버린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소율이에게 다가갔어요. 소율이는 의자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엄마를 기다렸구나.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무릎을 꿇고 소율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소율아, 엄마. 소율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소율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소율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죠.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쥐었습니다. 엄마랑 가자.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소율이를 안은 채 돌아섰어요. 시댁 식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언니, 우리 그동안 잘 지냈잖아. 그치? 내가 좀 서운하게 한 적 있으면 미안해. 김치 너무 많이 달라 그랬지? 앞으로 안 그럴게. 진짜야.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서방님도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처남댁. 저희가 좀 무례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앞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지은아,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잘못했다. 응? 다 어머니 잘못이야. 5만 원이 뭐라고. 내가 눈이 멀었지.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말해.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저 없으면 정말 편하시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사시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챈 거죠.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소율이를 꼭 아는 채로요. 엄마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지은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죠. 하지만 시댁 테이블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어요. 소율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을 꼭 쥐고 있었어요. 괜찮아, 소율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데리러 왔으니까. 저는 소율이를 안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다가오는 소리였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배인과 보안요원 2명이 시댁 테이블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지배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체격이 좋았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위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움찔했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지배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확인 결과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초대권은 서지은 고객님 명의로 당첨된 건입니다. 지배인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저희 초대권 규정에 따르면 당첨된 예약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시고 동반 손님을 함께 모셔오셔야만 초대가 유효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서지은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동반하셔야 손님들께서도 이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배인이 저를 돌아봤어요. 서지은 고객님, 이분들을 동반 손님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간절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반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지은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저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배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소율이를 아는 채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족이라뇨?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전 오늘부로 남입니다. 시아버지가 움찔했어요. 저와 동반하는 걸 먼저 거절한 건 그쪽이잖아요. 5만 원 아깝다고, 제가 없으면 편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지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내보내주세요.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약자 미동반으로 인한 부정 입장입니다. 죄송하지만 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밖에 눈도 오고 밤이라고요.
지배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규정입니다, 손님. 다른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먹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안 냈는데. 지배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정 입장이시므로 식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가 맞지만 회장님께서 사비로 충당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씀 남기셨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8명이 고급 뷔페에서 실컷 먹고 마신 비용이 얼마일지 상상도 안 갔겠죠. 남편이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응? 저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5만 원 아끼려고 저버린 거요? 아니면 제가 없으면 편하다고 한 거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 기억나요. 하나도 안 잊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조용히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커지지 않도록 능숙하게 움직였죠. 시어머니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아까 와인 가방에 넣던 사람들 아니야? 회장님 딸 시댁 식구 같은데? 근데 쫓겨나는 거 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댁 식구들이 연회장 밖으로 안내되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캐럴이 다시 흘러나왔고 손님들은 서서히 원래 대화로 돌아갔죠.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이가 여전히 제 목을 꼭 안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요. 이어서 어머니가 잠시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제 딸로 인해 잠시 소란이 생겨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의 표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1박 무료 숙박권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바람에 휘날리며 유리창을 때렸어요. 산속 리조트라 바람이 더 매서웠죠. 저 아래 주차장에는 차들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 식구들이 있겠죠. 쫓겨난 사람들. 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뭐 생각해? 아니요, 그냥. 저들 걱정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아까 지배인한테 들었는데 상훈이가 술을 너무 마셔서 운전을 못한대. 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산골짜기까지 올 사람이 없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안 잡히고 결국 차에서 밤새는 수밖에 없을 거야. 눈보라가 더 거세졌어요. 창밖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8명이 차 한 대에 구겨져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히터만 켜놓고 서로 밀치며 다투겠죠. 춥고 좁고 불편하고 아마 서로 탓하고 있을 거예요. 너가 5만 원 아끼자 그랬잖아. 지은이 오면 불편하다고 한 건 누군데. 처음부터 걔를 무시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그런 소리들이 오가겠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돌아섰어요. 더 이상 저들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준비해 두신 딸기 케이크였죠. 촛불이 꽂혀 있었고 소율이가 눈을 반짝이며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우리 케이크 자를까? 소율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는 소율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앉으셨어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촛불 끄고 소원 빌어, 소율아. 소율이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무슨 소원을 비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만의 비밀이니까요. 소율이가 후하고 촛불을 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잘했어, 소율아. 제가 케이크를 잘랐어요. 딸기가 올라간 조각을 소율이 앞에 놓아주었죠. 맛있어? 소율이가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저도 한 입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셨던 오늘 소율이랑 함께 먹으려고 아껴뒀던 그 케이크 맛이었어요. 원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먹을 뻔했죠. 아니,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소율이 없이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계시고 소율이가 있고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따뜻했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딸. 소율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 텅 빈 집에서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괜찮았어요. 소율이가 제 무릎에 기대왔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먹다가 잠이 온 모양이었죠. 저는 소율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몸.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소율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재울게요, 엄마. 그래. 푹 쉬어. 저는 소율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소율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주차장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이 추위에 떨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율이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죠. 하얀 눈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케이크 먹고 잠든 그대로였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이미 깨어 계셨어요. 잘 잤어? 네, 엄마. 엄마가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집에 다녀오려고요. 마무리해야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율이는 엄마가 봐줄게. 천천히 다녀와.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리조트 회장인 엄마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섰던 저, 쫓겨나던 시댁 식구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다 고마워요. 어젯밤에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어젯밤에 연결해 주신 분이었죠.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차가 없었거든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어질러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제 옷, 소율이 옷,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시댁 식구들 물건이었죠.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죠. 밤새 차에서 지낸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트를 여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허리를 펴지도 못했어요. 시누이와 기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술이 덜 깬 건지 밤새 추위에 떤 건지 몰라도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어젯밤 일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사과할게. 응?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이혼 서류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렸어요. 뭐라고?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다 정리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무릎을 꿇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꿇던 무릎을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5만 원 때문에 처자식 버린 사람한테 줄 용서는 없어. 남편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 말이 맞아. 넌 집에서 쉬어. 그렇게 말했잖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버리면서. 그건 내가 술에 취해서. 술 탓이야? 그럼 8년 동안 나한테 한 것도 다 술 탓이야? 밥 차려라, 빨래해라, 돈 벌어와라. 그것도 다 술 탓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난 8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어. 당신 빚 갚느라 허리 휘었고 시부모님 생활비 대느라 내 월급 다 썼어.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5만 원 아끼려고 크리스마스에 버림받은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도장이나 찍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응? 다 내가 시킨 거야. 상훈이는 잘못 없어.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저 없으면 편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저 없이.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아가,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 빠지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편하실 거예요. 시아버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깐, 남편이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소율이는? 소율이 어딨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 딸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소율이는 내 딸이기도 해. 너 혼자 데려갈 수 없어. 저는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양육권 소송하고 싶으면 해. 대신 각오는 해도. 누가 이길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백수의 빚쟁이인 자신이 리조트 회장 딸한테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리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알아서 해. 아,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들이었죠. 이혼 서류라는 폭탄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옆에 있던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퇴거 통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집 우리 엄마 명의인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축했지만 본인도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더듬거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 집이잖아요. 명의도 엄마 앞으로 되어 있고요. 8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받고 살게 해주셨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뺏어들고 확인했어요. 한 달 내로 비워주세요. 이게 마지막 배려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달? 한 달 안에 어딜 가라고. 우린 갈 데도 없어.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아까까지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였죠.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라는 말 아까도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가족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없으면 편하다고, 저 없는 게 좋다고, 눈치 볼 것도 없다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갈 데 없는 건 제 사정이 아니에요. 그걸 왜 남인 저한테 하소연하세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부모님이 갈 데가 없다고. 당신 부모님 걱정은 당신이 하세요. 저랑은 이제 남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미진이는 왜?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신호음이 울리고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고생한 티가 역력했죠. 아가씨, 나예요.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가 경직됐어요. 어젯밤 일이 떠오른 모양이었죠. 언니, 어젯밤 일은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됐어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사는 그 집, 우리 엄마 거인 거 알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그 집도 우리 엄마 명의잖아요. 결혼할 때 마련해준 집이고 8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날뛰셨네요.
저 없으니까 밥맛 좋다면서요? 5만 원 아꼈다고 좋아하셨죠? 김치 한 통이 그렇게 탐나셨어요?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같이 방 빼세요. 한 달 안에. 아니,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언니, 제발. 애들 있는데 어디로 가요? 남편도 월급이 적어서 당장 집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소파에 힘없이 앉았죠.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당했죠. 식모 취급, 돈 착취 모욕,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5만 원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예요. 한 달 안에 안 비우시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 8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걸 무너뜨린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무릎 꿇을게. 응?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아, 지은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어젯밤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다 끝났어?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잘했어. 얼른 와. 엄마가 점심 차려놨어. 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12월 25일 아침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엔 뭘 했더라. 시댁 식구들 밥 차리느라 정신없었죠.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요.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저는 소율이랑 케이크를 먹었어요. 엄마랑 함께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요.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엄마와 소율이가 있는 곳으로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던 그날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팀장 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올해 초에 승진했죠. 더 이상 눈치 보며 야근하고 집에 가서 밥 차리느라 쩔쩔매는 삶이 아니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 시간을 쓰며 제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율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지금 나가려고.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 외할머니가 케이크 사왔어.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소율이 목소리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혼 후 소율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어요. 상우는 소송조차 하지 못했죠. 빚쟁이의 무직인 사람이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청운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작년보다 더 큰 트리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모두가 웃고 있었죠. 작년에는 저 없이 시댁 식구들이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텅 빈 집에서 울고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는요. 엄마, 소율이가 뛰어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부쩍 컸죠. 저는 소율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소율이 기다렸어? 응. 외할머니가 케이크 엄청 큰 거 샀어. 그래. 가보자. 엄마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로비 한쪽에 마련된 가족 테이블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딸기 케이크와 작은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왔어? 네, 엄마. 저는 소율이를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먹고 싶었어. 작년에 여기서 못 먹었잖아.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올해는 제대로 먹자.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소율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율아, 소원 빌어. 소율이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작은 입술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원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작년처럼요. 소율이가 후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잘했어. 저와 엄마가 박수를 쳤어요. 소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어요. 딸기가 올라간 조각을 소율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맛있어? 응. 소율이가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작년에 펜트하우스에서 먹었던 것과 같은 맛이었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올해 고생 많았다. 엄마도요. 내년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았어요. 1년 전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버림받고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문득 그들 생각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시댁 식구들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시부모님과 상훈이가 한 방에 살고 있는데 매일 싸운다더라고요. 서로 탓하면서요. 시누이네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맨날 다툰다더라고요. 알 바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저는 소율이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소율이는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엄마는 따뜻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죠. 이게 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식사를 마치고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직원분이 찍어주셨죠.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저와 엄마, 소율이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확인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로요. 소율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년에도 여기 올 거지? 그럼 매년 올 거야. 약속? 약속? 소율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이야. 꼭이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1년 전 그 눈보라가 떠올랐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어요. 저는 소율이 손을 꼭 잡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식모도 아니에요. 소율이의 엄마이고 엄마의 딸이고 저 자신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2년 전 크리스마스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율이의 엄마이고 엄마의 딸이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살아요.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치유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